2월 12일 CPI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오전 8시 30분 1월 CPI가 발표된 후에 시장은 예상보다 높게 나온 CPI로 인해서 큰 하락폭을 기록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시 30분 오픈 후에 1시간 동안 뉴욕 오프닝 거래 구간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구간 최고점과 최저점을 이렇게 녹색 실선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구간에 피보나치2를 이용해서 25%씩 구간을 나누었습니다. 이 구간의 중간 지점 50% 지점이 바로 이 붉은색으로 실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디스카운트 존, 위쪽은 프리미엄 존으로 구분합니다. 10시 30분이 지난 후에 가격은 오프닝 거래 구간의 고점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고 하락 움직임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가격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뉴욕 오프닝 후에 상승하기는 했지만 아직 CPI가 만든 페어 밸류 갭을 다 메꾸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하향 모멘텀이 과연 계속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전환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이 50% 선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의 디스카운트 존으로 가격이 내려갔을 때에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이 페어 밸류 갭이 있습니다. 바로 이 페어 밸류 갭이죠. 여기 1분짜리 페어 밸류 갭이 두 개가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묶어서 상향 페어 밸류 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디스카운트 존 아래에서 가격이 내려올 경우에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이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이 페어 밸류 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가격 흐름에 대한 바이어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ICT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미라클 차트 온라인 클래스에 오시면 ICT 컨셉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트레이딩에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유튜브의 더보기란이나 이곳에 있는 QR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뉴욕 오프닝 구간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디스카운트 존이 있고 디스카운트 존과 프리미엄 존으로 이렇게 구간을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노랗게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바로 디스카운트 존에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처음 만나게 되는 첫 페어 밸류 갭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가격이 쭉 하락해서 내려왔다면 여기에서 이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이 페어 밸류 갭이 위로 상향하는 페어 밸류 갭이었죠. 그러니까 상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페어 밸류 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상향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격이 프리미엄에서 디스카운트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이 페어 밸류 갭을 만약에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대신에 여기서 이걸 이렇게 뚫고 아래로 내려와서 이 페어 밸류 갭을 반전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페어 밸류 갭은 상향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는 페어 밸류 갭이었는데 이것이 반전되어 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가격을 위로 밀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로 가격이 올라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격을 밀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카운트 존 아래로 가격이 더 내려가서 이쪽 아래쪽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이 형태로 시장이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차트를 지금 보시면 우리가 오늘 장에서 본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다가 미처 50% 선까지도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면서 상향 모멘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격이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올라갈 것인가, 만약에 계속해서 상향 모멘텀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엔트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앞 차트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본 것입니다. 매크로가 오픈하는 타이밍이 여기였죠. 그래서 10시 50분 매크로 오프닝 가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크로 오픈 후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유동성을 놓고 스타번트를 놓고 보자면 아마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 이전에 있었던 이 고점, 전 고점을 스윕하면서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위로 올라가는 이 구간에 페어 밸류 갭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흐름이 강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가격이 힘있게 올라가지 못한 채 잠시 사이드로 가다가
다시 하락하는 흐름으로 전환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매크로 오프닝 프라이스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보자면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기준으로 삼았던 바로 그 50% 지점, 뉴욕 오프닝 구간 9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만들었던 최고점과 최저점의 그 중간 지점, 그 50% 지점까지 가격이 내려가서 그 밑에 있었던 페어밸류 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봐야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지도 못한 채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반전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보시죠. 매크로가 오픈됐습니다. 위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했지만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 저점, 이전 저점을 스탑헌트를 하면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내려가면서 여기 이제 페어밸류 갭을 만들었지만 곧장 이어져서 나오는 상승 페어밸류 갭을 만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엔트리 하려고 하는 미라클 엔트리의 크리테리아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하향 페어밸류 갭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하향 페어밸류 갭을 만들면서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죠. 여기에서 하향 페어밸류 갭을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향 페어밸류 갭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 하향 페어밸류 갭이 가격을 밀어내렸습니다. 밀어내리면서 바로 이 구간이죠. 바로 밀어내리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 이전 저점을 뚫고 내려갑니다. 이 페어밸류 갭은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가격을 밀어내려서 이전 저점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죠. 여기에 있었던 유동성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어밸류 갭은 지금 아래로 가격을 밀어내리는 그 역할을 이미 한 페어밸류 갭이기 때문에 이 페어밸류 갭을 우리는 HP 페어밸류 갭 이렇게 부릅니다. HP 페어밸류 갭이라고 하는 것은 고확률 페어밸류 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페어밸류 갭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격이 여기에 왔을 때 아래로 밀어내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가격이 여기 왔을 때도 다시 한번 가격을 아래로 밀어내릴 가능성이 많은 페어밸류 갭이다. 그래서 고확률 페어밸류 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전 저점을 흡수한 후에 가격을 더 아래로 밀어내리고 나서 이 하락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대신에 반전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앞선 HP 페어 밸류 갭이었습니다. 이 HP 페어 밸류 갭이 바로 이 부분에서 반전이 되어지고 있죠. 여기 앞에 있는 이 캔들들을 보시면 캔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쪽에 있었던 HP 페어 밸류 갭의 상부를 이렇게 건드리기는 하지만 몸통으로 완전히 넘으면서 반전시키지는 못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몸통으로 넘으면서 처음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가격이 이제는 HP 페어 밸류 갭을 반전시키면서 가격의 흐름이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밑에 브레이크어웨이 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브레이크어웨이 갭이라는 것은 가격이 더 이상 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이 흐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균형인데 바로 이 불균형을 가격이 미처 메꾸지 않고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페어밸류 갭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 상향 페어밸류 갭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브레이크어웨이 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만든 이 브레이크어웨이 갭은 바로 이 HP 페어 밸류 갭이 반전되면서 밑에 만들어진 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이 밑에 있는 이 페어 밸류 갭을 마치 여기가 연막이 쳐진 것처럼 이 아래에 있는 페어 밸류 갭을 마치 볼 수 없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리를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엔트리가 되는 것이죠. 왜요? 여기 밑에 있는 이 브레이크어웨이 갭이 있기 때문에 나의 손절점을 이 브레이크어웨이 갭 아래쪽에 두게 되면 비교적 안전한 엔트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흡수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유동성 흡수가 있었죠. 매크로가 오픈되고 나서 이 위쪽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기는 했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계속되지 못한 채 아래로 내려왔고 이 전 유동성을 흡수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유동성도 또 다시 한번 흡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이 지점에서 엔트리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페어 밸류를
흐름을 만들면서 하락하기는 했지만 들어갈 수 있는 크리테리아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급격한 전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래쪽에 50% 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가고 거기에 있는 이 첫 번째로 만들었던 디스카운트 존에서 만나게 되는 페어 밸류 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에 있었던 이 직전 저점을 수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있었던 유동성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연속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만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지금 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갈 것인지 아직은 충분한 단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엔트리를 계획할 수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HP 페어 밸류 갭이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가격이 아래로 밀어내리던 역할을 하던 이 HP 페어 밸류 갭이 반전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가격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힌트를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성 흡수를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전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HP 페어 밸류 갭을 반전시키면서 아래에 만든 이 브레이크어웨이 갭을 판단 근거로 삼아서 우리의 손절점을 둘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급격한 시장 구조 전환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급격한 시장 구조 전환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은 바로 이 HP 페어 밸류 갭의 반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구조 전환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한 것은 바로 이 HP 페어 밸류 갭의 반전입니다. 여기서 HP 페어 밸류 갭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 또한 급격한 시장 구조 전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라클 엔트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때 바로 이 부분에서 HP 페어 밸류 갭이 반전되는 것 역시 급격한 시장 구조 전환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이전에 만들었던 페어 밸류 갭이 반전되는 것 자체가 급격한 시장 구조 전환의 사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균형 가격이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갔던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가격으로,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페인트를 만약에 칠한다면 아래로 내려서 그리는 페인트랑 위로 올려 그리는 페인트가 여기에 다 공이 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페인트가 빽빽하게 칠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더 이상 페인트가 이미 다 칠해진 이 부분을 다시 칠하려고 내려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균형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균형 가격이 만들어진 거죠. 네 번째는 타겟으로 삼을 유동성이 분명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타겟으로 삼을 유동성이 분명합니다. 앞에 만들어 놓은 이 유동성, 이 부분이 여기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9시 30분에서 10시 30분에 만들어 놓은 이 고점은 여기에서 이 부분에 올라가면서 이미 흡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9시 30분에서 10시 30분 뉴욕 오프닝 레인지에 만들었던 그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위쪽에 만들어 놓은 유동성, 이게 중요한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타겟으로 삼을 유동성이 분명한가 라는 질문에도 역시 그렇다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돈의 흐름을 읽으면 트레이딩이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트레이딩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시다면 미라클 차트 라이브 클래스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